그들이 만약에 이런 목공 기술이라도 배우지 않았으면 정말 나이지리아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10년 전부터 나이지리아 입국을 해서 나이지리아의 젊은 청년들에게 많은 건축 관련 기술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도 큰 공사 현장을 맡아서 난디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참 대견스럽습니다. 교육은 한 국가의 미래입니다. 배운 교육을 통해서 밥벌이를 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생활을 해가며 살아가는 현재의 나이지리아의 젊은 청년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제 뒤를 따라오시면 아프리카가 보입니다. 이곳은 규모가 자그마한 40개 정도의 룸을 가지고 있는 웨스트브룩 호텔입니다. 전 10년 전부터 나이지리아에 도착을 해서 호텔, 경찰청, 법원, 주택 등 많은 공사를 수행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건축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나이지리아의 젊은 청년들과 일을 하다 보니 그들에게 교육을 하는 자연스러운 계기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에서 다 가져온 건데 자동문이 다 망가졌구나. 10년 전 제가 처음 왔을 때는 망치나 톱, 줄자 하나도 제대로 다룰 줄 모르는 그런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나름대로 외국에서 많은 건축 장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10년 전만 해도 정말로 형편없는 장비들로 그들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4년 됐구나 벌써. 그들과 하나하나 현상을 만들어가며 꿈을 이루면서 지금에 이루는 기술자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껌보와 만들었던 그 현장을 방문을 해봤습니다. 껌보! 당시 껌보는 22살의 청년에서 이제는 가정을 이루고 두 자녀를 두고 있는 어엿한 가장이 됐습니다. 그 생각을 회상하면 껌보도 감회가 깊은 모양입니다. 건축일이라는 게 난이도가 무척이나 높습니다. 종합예술입니다. 이제는 껌보 아무리 난이도가 높은 일들도 척척 스스로 해낼 수 있을 만큼 숙련된 목수가 됐습니다. 급하게 공사를 수주를 하게 되면 변변치 않은 장비들과 변변치 않은 마감재 때문에 시장을 온통 뒤지고 다니면서 마감재를 찾고 장비를 모아서 공사를 시공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컨테이너가 출발해서 나이지리아까지 도착하는 데는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물건을 준비하는 기간까지 하면 총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장비들이 노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장 용어로 속된 말로 연장이 좋아야 일이 잘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연장이 고장이 나네요. 이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해서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7,000원에서 8,000원. 이 돈을 가지고 또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나마도 이런 기술을 습득하지 않았다면 뜨거운 땡볕에서 사반자로 땅을 파거나 무거운 시멘트나 벽돌을 나르는 일용직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나이지리아에 와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은 나이지리아의 젊은 청년들 한 30명 정도를 교육을 시켰는데 참으로 보람 있는 일입니다. 저는 지금 다른 현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껌보와 더불어서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난디의 현장인데요. 난디도 껌보와 똑같이 10년 전부터 목공 기술을 배웠습니다. 이곳 현장은 저도 처음 와보는 곳입니다. 난디가 직접 공사를 수주를 해서 본인이 직접 시공을 하고 있는 호텔 공사 현장을 찾아봤습니다. 각 객실에 베드와 베드헤드 테이블을 만들고 있군요. 전문적으로 디자인을 전공하거나 배운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퀄리티는 좀 떨어집니다. 이 친구들이 이렇게 목수 교육을 받아서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이 붙었는데요. 지금은 각자 제자리에서 자기 기술을 가지고 작게나마 돈을 벌면서 가정을 꾸리고 먹고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How are you? Rooms designing, reception, bar. 난디가 직접 수주해서 시공하고 있는 노후한 오래된 호텔입니다. 본인이 배운 기술을 또 젊은 후배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모습입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전에 페인트를 했던 빠빠인데요. 여기에서 또 만나는군요. How are you, 빠빠?
반갑습니다. 나이스 미츠. 빠빠는 나이가 60 초반쯤 먹었는데 기술이 있어서 쉬지 않고 아직도 왕성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빠빠. 아, 그런데 이 친구 누굽니까? 아이직. 아이직이 여기에서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대부분 기술이 없어서 부잣집 대문을 열고 닫아주는 친구들이 여기 다 모여서 기술을 배웁니다. 그들이 제가 처음 왔을 때는 20대 초반이었는데 이제 30대 초반이 됐습니다. 아, 그런데 신기한 거는 한국 목수들한테 일을 배워서 또 나이지리아 새끼 목수들한테 일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많은 목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망치도 제대로 다룰 줄 몰랐습니다. 한국에 톱 공구라든가 이런 목공 공구들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습득해서 이제는 정말 진정한 목수로 이렇게 탈바꿈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 친구는 저희 옆집 청년인데요. 대문을 열고 닫아주고 마당을 쓸어주는 청년입니다. 어느새 건부가 제 뒤를 따라왔네요. 그리고 아이직에게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온순한 건보지만 현장에서는 카리스마가 넘칩니다. 아이직 건보의 지시대로 일을 시작을 해봅니다. 란디 또한 카리스마가 대단하죠. 란디가 일을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홈날이 아주 목이 슬고 다 달았구나. 아이직은 저희 집에 마당을 쓸고 대문을 열어주는 친구인데 사실은 제가 건보에게 기술을 가르치라고 여러 번 당부를 해서 아이직이 기술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들에게 만약 이런 기술이 없다고 하면 나이지리아 내에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번에 기술을 잘 배워서 습득하고 훌륭한 목수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보겠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정말로 어려운 환경입니다. 값싼 노동력과 노후한 장비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도 정말로 뻑뻑한 형편입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기술이 없으면 금융사기, 인신매매, 테러 등 나쁜 길로 빠지기가 일쑤입니다. 그래도 큰 공사 현장을 맡아서 란디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참 대견스럽습니다. 란디가 일단 열심히 해서 가족 부양 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나이지리아 내에서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목공학교나 자동차 정비학교, 컴퓨터 PC 학교를 꼭 해보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나이지리아의 여러 가지 생활을 전달해드리는 여기는 굿모닝 아프리카였습니다. 감사했습니다.